안녕하세요. 트리플 병용요법으로 완전 간해가 12명이 발생했습니다. 무려 48%에 달하는 비율입니다. 트리플 병용요법을 받은 전체 환자 수는 34명인데요. 이 중에서 25명의 환자가 이미징 어세스먼트를 받았습니다. 이 환자들 25명 중에 12명이 완전 간해가 되었다는 걸 발표한 논문입니다. 25분의 12에다가 위아래 각각 4를 곱하면 간단하게 48%가 나오죠. 부분 간해도 12명이 나왔습니다. 역시 48%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ORR이 무려 96%에 달하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오게 된 걸까요? 먼저 완전 간해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술이 있겠죠? 14명의 환자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25명 중에 14명이니까 전체의 56%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수술을 받은 사람들 중 7명이 완전 간해가 발생했던 겁니다. pathologic은 병리학적이라는 뜻입니다. pathologic CR이라고 하면 병리학적 완전 간해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병리학적 완전 간해란 수술을 하고 보니 암세포가 하나도 남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받은 경우입니다. 병리학적 완전 간해는 줄여서 PCR이라고도 하는데요. PCR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바로 PCR이 되면 재발의 위험이 매우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냥 완전 간해보다 좀 더 구체적인 조건이 들어간 게 PCR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완전 간해는 종양이 없어지면 그냥 완전 간해죠. 하지만 PCR은 선행요법을 받고 수술을 했을 때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때 완전 간해가 되면 PCR인데 이러면 재발의 위험이 매우 낮아져 예후가 좋다고 볼 수 있죠. 특히 유방암에서 병리학적 완전 간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는데요.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예후인자입니다. 한마디로 병리학적 완전 간해가 되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예후가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병리학적 완전 간해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암제를 복용하고 나서 수술을 받았는데 운이 좋아서 PCR을 달성했다면 굉장히 럭키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겠죠. 꼭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나? 수술 후에는 효과가 떨어지나? 이런 질문이죠. 결론은 유방암에서 수술 전과 수술 후는 비슷하다고 합니다. 비슷한 수준으로 재발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하죠. 그런데 비슷하다면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받는 게 유리하죠. 왜냐하면 암의 크기를 줄여놓고 수술을 하게 되면 좀 더 도려낼 부분이 줄어드니까 수술도 간단해지고 내 몸도 덜 상하겠죠. 왜? 도려낼 부분이 줄어드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PCR에 도달하면 얼마나 좋은 걸까요? PCR에 도달한 환자는 그렇지 못한 환자들에 비해 재발 위험이 56%나 낮았다고 합니다. 또한 사망 위험도 64%가 낮았다고 합니다. 유방암에서 말이죠. 간암도 유방암과 비슷하다고 본다면 패설러직 CR도 재발 위험이 작은 예후가 좋은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완전 간해 자체가 완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죠. 14명이 수술을 받았고 병리학적 완전 간해를 7명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5명은 수술 말고 오로지 트리플 컴비네이션으로 완전 간해를 달성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14명의 환자는 수술을 했는데요. 어떻게 수술을 할 수 있었죠? 임상시험에 참가한 환자들은 unresectable 간암 환자들이었습니다. 즉 수술이 불가능한 사람들이었다는 소리죠. 그런데 어떻게 수술을 했죠? 그건 아마도 트리플 컴비네이션으로 종양의 크기를 줄이고 이제 수술이 가능한 상태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수술 전 항암 치료를 받고 암의 크기가 줄어들고 수술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14명의 환자가 수술을 받기까지 성공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컨클루션에 내려오고 나니 Surgical Conversion Rate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직역하자면 수술 전환 비율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즉 처음에는 수술이 힘들었는데 3가지 항암제를 투여하고 나니까 수술로 전환할 수 있게 된 환자들의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수술을 하고 나서 병리학적 완전 간해를 달성한 환자가 7명이나 나오게 된 것이고요.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완전 간해가 12명으로 무려 48%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지? 그 가능성으로 수술을 살펴봤습니다. 14명의 환자가 수술을 받았고 그중 7명이 병리학적 완전 간해를 달성했습니다. 일단 강력한 요인이 수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 간해는 7명이죠. 나머지 5명에 대한 설명을 하기에는 불충분합니다. 다른 요인은 또 뭐가 있을까요? 수술 말고 간암 치료에서 효과를 보이는 강력한 요인이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간동맥 화학 색전술 테이스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본 바로 그 테이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한 건 테이스는 아닙니다. 이름이 다르죠? 여기에는 arterial infusion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동맥 내 주입이라는 뜻입니다. 색전은 하지 않고 간동맥으로 주입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arterial은 동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동맥, 정맥 이렇게 말하잖아요. infusion은 투입하다, 주입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간동맥에 항암제를 주입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간암이 타격을 입었을 겁니다. 간에는 두 가지 통로가 있는데요. 하나는 간동맥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간문맥이 있습니다. 이 중에 간동맥을 타격한 겁니다. 예전에 공부한 기억이 새록새록 나실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나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 제 애증의 종목이었던 박셀바이오의 사업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설명을 잘 해놓았죠? 먼저 간암도 종류가 다양한데요. 간세포암이 전체 간암의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간동맥을 이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처음에 언급한 테이스와 이번에 살펴볼 헤익이 있습니다. 둘 다 효과가 좋습니다. 먼저 테이스부터 복습하면요. 간암이 영양분을 주력으로 공급받는 혈관은 간동맥입니다. 이 간동맥을 막아버리는 게 테이스입니다. 결국 굶겨 죽이는 거죠. 그런데 그냥 막아버리지는 않습니다. 폭탄을 투하하고 막아버리죠. 즉 간동맥을 막기 전에 항암제를 먼저 투여하고 혈관을 막아버립니다. 그럼 평소처럼 간동맥으로 영양분을 냠냠하고 있다가 갑자기 폭탄을 맞고 혈관이 막혀버리는 참사를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치료하는 게 테이스고요. 그런데 간동맥을 막아버리면 어떡하냐? 다른 세포들은 영양분 어디서 보고받냐? 괜찮습니다. 간문맥이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헤익은 역시 비슷합니다. 간동맥에 직접 고농도의 항암제를 투여해서 작사를 내는 방법입니다. 암세포의 입장에서는 집에서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전투기와 항공모함이 뜨더니 온갖 폭격을 받게 되는 상태입니다. 갑자기 고용량의 항암제가 들이닥치더니 폭격을 하게 됩니다. 갈갈이 찢기겠죠? 어마어마한 폭탄을 순식간에 투하당하고 사멸하게 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암세포와 일반 세포가 영양분을 보급받는 주된 통로가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암세포의 상대적으로 주력 통로인 간동맥은 막아버리고 일반 세포의 상대적인 주력 통로인 간문맥은 남겨두면 괜찮은 것이죠. 정리하면요. 암세포가 간 안에서 잠자고 있는데 수류탄을 던지고 창문에다가 못질하는 게 테이스입니다. 수류탄 한 방 맞아서 얼얼한 데다가 이제 음식을 배달의 민족으로 시킬 수가 없으니까 굶어 죽겠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암세포가 간 안에서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으로 냅다 북한 ICBM 미사일이 무차별 폭격한 상황입니다. 정신 차릴 틈도 없이 사망하겠죠. 이게 헤익입니다. 바로 이 임상에서는 헤익을 사용했던 겁니다. 이러면 수술 말고 나머지 완전간에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리보세라니까 면역항암제도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했겠죠. 그래서 무려 48%의 완전간해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트리플 컴비네이션에서 완전간해가 무려 48%가 나왔습니다. 12명이 발생한 건데요. 부분간해도 48%가 나와버려서 5할날이 무려 96%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하죠? 물론 리보세라닙의 역할도 크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굉장한 효능이죠. 어떤 요인들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두 가지 요인을 들 수 있는데 이번 임상에 모두 해당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죠. 첫 번째는 뭐니뭐니 해도 수술입니다. 수술을 14명이 받았는데 이 중 7명이 병리학적 완전간해를 달성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헤익입니다. 간동맥으로 항암제를 대량으로 투여해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투여된 항암제는 폴폭스였습니다. 플루오르우라실과 옥살리플라틴 같은 1세대 항암제였죠. 특공대였습니다. 물론 여기에 리보세라닙의 역할도 있었기 때문에 훌륭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